가는 길이다. 그래서 중도통합이라든지 중도실용이라든지 사회통합, 국민통합 그런 애매모호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건 다 듣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원칙은 헌법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반법치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정리를 하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국민통합합시다는 하는 것은 그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분열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자익 세력들하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하고 같이 손잡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뭘 논의하는 게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국민통합이 됩니까? 그렇게 해봤잖아요. 이번에 미디어 무슨 법을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여야가 같이 추천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를 하라 해놨더니 아무것도 합의는 안 돼요. 합의가 될 수 없지.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따라서 사회통합이든 국민통합이든 그 통합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끼리 통합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실제 법적으로 소외시키고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희망 있는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교정을 시켜서 이쪽으로 데려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이 사회통합이나 중도실용이나 국가통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6월 25일 날 그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2층에서 참전용사 위로연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일어나서 한 2분 동안 발언을 했어요. 카나다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 사람 참전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통합, 국민통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통합은 친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원리라고 썼습니다. 깽판 세력을 응징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민통합이지 반역자와 애국자를 억지 출연식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분열과 자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정보를 들었으니까 올해 6월 25일 행사는 전국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펼쳐진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6.25 행사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2000년 6월 25일 행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 행사, 얼마나 그 뜻있는 행사였습니까? 그 행사 때 행진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참전용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서울 거리를 걸으려고 하니까 김대중 정부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열흘 전에 6.15 선언이 있어 놓으니까 그게 찬물을 끼얹는다고 그 파레이드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평양이 그렇게 했습니까? 평양이 그러면 6.15 선언이 있으니까 우리 행사 안 했습니까? 더 크게 했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을 대표한 분이 당시에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관 아닙니까? 노무현 때는 백선엽 장관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어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6.25 행사 끝나면은 거의 모여있는 여러 참전용사들은 외면해버리고 정치인들 몇 사람 보고 악수만 하고 돌아가다가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뒤에 자기는 참석 안 했답니다. 정치인 몇 사람 보고 악수하고 6.25 참전회가 피 흘린 사람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한 행동은 6.25 그 행동의 핵심은 뭐냐?
왜 6.25때 북군이 항복하면 되지? 괜히 사고가지고, 괜히 사고가지고 아직도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6.25 행사가 또 이런 환경에서 치러지니까, 국회 위기 속에서 치러지니까 정부적으로 6.25 행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오랜만에 해병대 행사장에 가니까 6.25 노래도 나왔습니다. 6.25 노래 아시죠? 이제라 우리 인간을 하는 노래. 아주 좋은 노래예요. 작곡가가 김동진 작곡, 작사 박수진 작사. 아주 가장 유명한 시인과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근사합니다. 또 노래방에 가면 당선자는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1, 2, 3절에 다 원수를 갖지 않습니까? 원수를 갖지 않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6.25 때 이렇게 당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은 이 원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갖지 않고.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기약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습당하는 이 치욕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 그 가사도 좋고 가슴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에 다 들어있죠.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이런 날은 뭡니까? 빨갱이들한테 역습당하는 이런 날이 치욕의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기억하자. 그럼 원수를 갚아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원수는 누구냐? 김일성 세력, 그리고 김일성을 끌어들인 남한의 남노당 세력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원수를 많이 갚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80년대부터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6.25 전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지금 남한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빨갱이들은 대놓고 반역을 하고 애국자들은 숨어서 애국하는 이런 아주 치욕의 역사가 한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25 노래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하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다시 그런 날이 왔어요. 다시 그런 날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2007년에 투표를 통해서 좌익 정권을 소멸시켰더니 요 세력이 아직도 정권은 내놓고 갔지만은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뿌리를 박은 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권력은 좌익이 갖고 있고 정치 권력만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게 대중사회가 되면 사회, 문화의 영역이 정부의 영역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좌파 10년의 부분적인 연장선에 있으니까 6.25 노래의 이야기대로 원수를 갚는 행동을 계속 더 해가야 된다. 원수 갚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핵개발 도와준 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것이 원수 갚는 기다.